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애국 민중 사이의 싸움에 있어서 주전장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 자유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주변 전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주전장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변 전장에서 어마무시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주전장의 변화가 또 촉발되고 또 주전장의 변화가 주변 전장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변증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또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아주 대담한 가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 만약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이거 까딱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크게 징계 먹으니까 만약 홍콩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과학자가 밝혔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인민해방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존에 있었던 잘 알려진 사스 바이러스와 그리고 인민해방군만이 그 샘플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치명적 사스 바이러스 두 개를 인공적으로 유전공학으로 조합시킨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만약 그것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유출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 유출 과정에선 어떤 당사자들이 어떤 이해관계, 어떤 목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여기에 대한 거의 세계 최초의 거의 광인급의 상상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왜 백모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비관하지 않는가? 왜 백모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 희망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싸움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특히 두 개의 전선, 하나는 젠더,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 록다운 등 이제 강제 조치, 이 두 개의 전선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싸움이 엄청 심각합니다. 먼저 젠더 쪽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아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 가능하다. 이런 식의 황당한 오더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 출신의 여성으로 바뀐 트랜스젠더를 보면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태국 같은 데 가면 왜 그런 댄서들 있잖아요. 그 관광객 저거죠. 코스로 하나쯤 넣어주죠. 보통 태국에서 보면.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면 당연히 여성 스포츠를 휩쓸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죠. 여자 동성애자죠. 여성 동성애자고 사실은 LGBTQ 운동에서 상당히 좌파 리버럴 발언을 많이 해온 나브라틸로바 세계 1위의 부동의 1위의 테니스 선수 이 사람조차도 이 트랜스젠더 출신들을 여성 스포츠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바이든이 이런 황당한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이에 저항해서 각 주들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노스다코타, 켄터키, 뉴햄셔, 미시시피, 몬타나 등이 트랜스젠더는 이 스포츠 참여 불가능하다.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한 경우 여성 스포츠 참여 불가능하다. 그런 입법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알라바마는 일찌감치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호르몬 투여는 중범죄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랜스젠더 이제 이른바 시술 과정을 보면 시술 전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계속 여성 호르몬을 투입하거든요. 알라바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 트랜스젠더 시술을 하지 마라 이거죠. 호르몬 투여하지 마라 이 소리죠. 한때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찬양 바람이 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트랜스젠더 시술을 국가가 도와주지 않거나 혹은 사회가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무슨 대단히 큰
사회적 편견이고 대단히 큰 박해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이야기하는 거를 공영방송에서 뭐 KBS인가 MBC인가 뭐 이런 급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다루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풍조가 급속 퇴조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작년에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수술, 호르몬 투여를 처벌하는 그런 법안을 입법을 했고요. 헝가리는 무지하게 화끈합니다. 성구분은 크로모솜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출생 시점에 성기가 어떻게 달려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 같은 입법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 크로모솜은 아시다시피 이건 Y 염색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크로모솜이 없죠. 이 크로모솜 세포내 기관 크로모솜이 없습니다. Y 염색체로 전해지는 걸로 압니다. 크로모솜은. 그래서 이 부계를 검사를 할 때 아버지가 누구냐 검사할 때 크로모솜을 봅니다. 이 크로모솜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남성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여성이다 이거죠. 뒤에 무슨 수술을 해서 뭘 어떻게 잘라내고 갖다 붙였는지 몰라도 그 유전자 검사에서 크로모솜 존재하면 너는 남자야. 그거 못 바꾼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 성기 달린 거에 의해서 성별 정해진 거 못 바꾼다 이거예요 나중에. 네가 수술하든 말든 어디 뭐 오스트리아 가서 수술해 오든 독일 가서 수술해 오든 그건 네 비즈니스인데 국가 기록에서 못 바꿔. 너는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야. 이렇게 헝가리가 입법을 한 거예요. 참고로 헝가리는 최근에도 아주 화끈한 헌법 개정을 했죠. 그 헌법 개정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는 생물학적 남자여야 하며 어머니는 생물학적 여자여야 한다. 잠깐만, 이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입양이 되거든요. 입양은 싱글은 못 하잖아요. 조건이. 입양을 할 때 남녀 커플만 입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헝가리가 헌법에 박아놓습니다. 최근입니다. 헝가리 정말 화끈합니다. 전 이민 가면 헝가리 가서 살고 싶습니다. 브라질은 최근에 LGBTQ, 이때 L은 여성 동성애자죠. 레즈비안.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B는 바이섹스, 뭐 남자랑도 하고 여자랑도 하는 그런 양성애자입니다. T는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어떤 특정한 시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여자로 바꾼다든지 여자인데 특정한 시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남자로 바꾼다든지 성전환자. Q는 이거 다 털은 거. 이 LGBTQ 관련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걸 중단했고요. LGBTQ를 띄우는 문화, 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브라질은. 파라과이는 최근에 우리나라는 친생명, 친가족이다. 영어로 프로라이프, 친생명이라 그러면 낙태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통 LGBTQ 하면서 페미니즘 이게 같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탯줄 자르기 전에 낙태할 수 있다 뭐 이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9개월, 임신 8개월까지 자유낙태 별다른 이유 없는데 그냥 임산모 혼자 가서 저 낙태해 주세요. 그러면 낙태 그냥 되는 거. 살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낙태의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 이걸 프로라이프라 그럽니다. 친생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젠더 전선을 둘러싸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주 정부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저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저들을 짝퉁 삼위일체라고 불렸죠. 이게 삼각편대입니다. 쟤들이 짝퉁 삼위일체인 까닭은 쟤들이 이제 글로벌리스트 음모 집단, 악마적 내러티브를 떠드는 사제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축이 각각의 다른 속내를 가지고 결합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삼위일체는 말하자면 그 셋 중에 하나를 뽑아도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반중을 뽑아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중국에 반대하지? 중국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내려다보면 중국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적대시해. 그리고 현대 문명에 의한 자유국가 체제를 적대시해. 그래서 중국에 반대하는 거야. 또 중국이 우리와 같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자유국가를 침투하고 매수하고 공작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반중하는 거야. 즉 반중 하나를 들여다봐도 우리의 다른 그 두 개의 축, 우리는 반중,
그 다음에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관, 즉 현대 문명이 인간을 그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풀빵 찍듯이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걸 뚫고서 어떻게 참다운 개인이 되며 어떻게 공동체와 진정한 유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 되냐. 이게 우리 세계관이거든요. 우리는 뭐 좀 간이 많이 부어서요. 우리는 뭐 1848 공산당 선언 혹은 막스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1871 파리 꼬문 때부터 악마가 태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마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이미 태어났고, 그럼 인간 자체가 동물인데 영성과 정신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조합물이에요. 이게 컨비네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 삐끗하면 악마성을 갖는다고요. 이게 인간은 원래 악마는 인간과 함께 태어난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리고 그 인간의 악마성이 현대 문명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와 삶과 세계에 대한 앙심, 뭐 전체주의,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망상, 혹은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다 거슬려서 태워버리는 것, 한번 흔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망상, 이게 다 악마성이거든요. 현대 보면 그런 악마성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미 이거는 공산주의니 뭐 네오마르크시즘이니 모택동주의니 김일성주의니 그거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차원의 그 악마성에 뿌리고,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자 손녀, 우리들의 친지가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네오마르크시즘도 싫어하고 뭐 김일성 영생교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Q 찬양하고 사회 해체 찬양하고 이런 경우 많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많아요. 보통 사람 가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김어준만 해도 보세요. 김어준 만약에 내가 데려다 놓고 김씨 당신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백모너 또라이냐? 그래요. 저한테. 진짜로. 내가 김어준 데려다 놓고 여기다 앉혀놓고 김씨 당신 저기 뭐야 모택동주의자야? 그럼 김어준이 이게 사람 어떻게 보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김씨 또 한번 묻자. 좀 미안한데 당신 그럼 김일성주의자야? 그럼 야 너 바보냐? 김어준이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쪽 애들 김어준 방송을 바이블로 듣고 있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데? 일체의 진실 거짓 구분 다 치워버려라 이거 아니에요. 일체의 선악 구분 다 치워버려라. 일체의 도덕, 시비, 기준 이거 다 치워버려라. 인생 별거냐. 한번 스크럼 걸고 마음 동하는 날 눈 맞춰가지고 밀고 나가서 촛불 들고 그을리고 횃불 들고 그을리고 흔들고 잘 나가는 놈 한번 금가게 만들고 이게 인생의 이거지. 이거 아니에요. 딱 그 멘탈이. 현대 문명의 악마성은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공산주의보다. 공산주의든 네오마르크시즘이든 모택동주의든 김일성 영생교든 그거는 한 표현 형태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악마성이 우리를 계속 침습해오고 있다. 우리 아이를, 우리 손자 손녀를, 우리 친지를, 나 자신을 내가 이거랑 어떻게 딱 눈 부릅뜨고 마주할 거냐. 이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중 안에도 이게 들어있고요. 반중 안에도 가치주권도 들어있고 현대 문명의 악마성에 대한 투쟁도 들어있고요. 또 거꾸로 가치주권을 들고 봐도 거기에 반중도 들어있고 현대 문명의 악마성에 대한 투쟁도 들어있어요. 또 현대 문명의 악마성에 대한 투쟁을 들고 봐도 거기에 반중도 들어있고 가치주권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길로 접근하든 삼위일체예요. 쟤들은 안 그래요. 쟤들은 같이 해먹겠다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관점을 가진 자들이 편대를 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저항이 임계치를 넘으면 갈갈이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공중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쟤들의 삼각편대 어떻게 되냐. 제가 오늘 단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카발. 이거 요새 영어에 많이 나옵니다. 카발은 음모 집단을 뜻합니다. 정치 음모 집단.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 음모 집단이죠.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워싱턴 정계, 관료 안에는 특히 CIA, DOJ, 그러니까 미 법무부, FBI, 국무부 이런 게 이제 저쪽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아주 그 핵이죠. 혹은 글로벌리스트 카발의 핵이죠, 여기가. 학계. 이게 글로벌리스트 음모 집단이죠. 그다음에 악마의 내러티브를 퍼뜨리는 사제들, 그걸로 이론을 만드는 학자, 그걸 떠드는 문필가, 그걸 떠드는 담론가, 그걸 떠드는 마이크쟁이, 그걸 떠드는 예술가. 우리로 치면 김어준이가 사제 1번이죠.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 1번. 김어준을 임명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의 또 하나의 축은 뭐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CCP, 중국 공산당, PLA, 인민해방군. 두 개 합쳐서 CCP, PLA.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쟤들의 삼각편대는 짝퉁 삼위일체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얘들이 양대 그 전선을 펼쳐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한 핵심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핵심 정책 기조 딱 표방했어요. 자기들은 젠더 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밀겠다라고 표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황당한 명령, 즉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남성에서 여성이 된 사람도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얘들이 쓰는 게 뭐냐면 클라이밋 체인지. 이거 바로 그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는요, 이게 미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기후변화 일어나는지 누구도 잘 설명을 못해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건요, 기후온난화라는 구호 지금 기억하시죠? 이 구호 지금 쓰여요? 안 쓰입니다. 왜 안 쓰이게 됐을까요? 기후온난화의 원인이 뭔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추세가 정말로 이게 그렇게 존재하는지 설명이 안 되니까 슬며시 내려놓은 거예요. 이 지난 45년간 기후와 빙하의 양이라는 건 지표 위에 있는 얼음의 양의 추정치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기후가 지금에 대비해서 플러스 3도 높았다가 마이너스 6도 높았다가 하는 그 사이클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한 10만 년 간격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 남극은 80만 년어치 얼음이 쌓여져 있고요. 북극은 10만 년어치 얼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링을 해요. 그래서 큰 이만한 두께의 막대기로 쫙 파고 내려갑니다. 북극은 미국에서 팠고요. 남극은 한 두세 군데서 파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본의 후지입니다. 일본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합니다. 인정해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얼음 기둥을 파면 이게 나이테 같이 해마다 그 대기 구성, 그 극지방의 대기 구성에 대한 그 구성분이 나와요. 그 얼음 안에 보면 그 얼음이 이제 대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구 기후를 추정을 해요. 그래서 추정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고기후학, 팔레오 클라이미톨러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엔 고기후학 전공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이렇게 순수한 과학에 대한 거, 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가 단 한 명의 과학자도 두지 않는 그런 황당한 나라, 그런 물질주의 풍조에 쩌들은 나라에 저희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후변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유가 뭔지. 근데 그걸 가지고 공포를 막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CO2 배출하지 않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다가 CO2는 중국은 마음대로 배출하게 2030년까지 놔두고 미국이랑 서유럽은 손발 꽁꽁 묶고 대한민국도 중국만 논하는 장사네. 요새 중국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생산 덜하고 공장 덜 돌아가니까 대한민국 공기 얼마나 맑아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해양오염 플라스틱 배출국아니에요. 300만 톤인가 배출하잖아요. 바다에다가 플라스틱 조각을 300만 톤을 쓸어 놓고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랄한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기후변화는 지구가 겪어온 사이클인데 지금 어느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막자라는 건지 플랜을 안 내놓는다는 점에서 엉터리 소리다. 두 번째로 CO2 배출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오케이, 그 CO2 배출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하려고 그런다면 중국부터 손발 묶어라. 왜 중국은 손발 풀어주고
자유세계만 다 손발 묶자 그러냐. 너 지금 시진핑 간첩이냐 모택동 간첩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양쪽 전선입니다. 양대 전선에 미국은 젠더 이데올로기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재인 정부도 똑같잖아요. 민주당 내세워가지고 계속 가족법 공격하잖아요. 지금 용인병인가에 그 정춘숙이 그러니까 동성혼 제도화를 겨냥을 하고 그 밑밥이 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정의하는 법을 지금 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끼리 살아도 가정이고 여자끼리 살아도 가정이고 트랜스젠더끼리 살아도 가정이고 다 가정이다라는 거지. 잠자리만 같이 하면. 저는 그래도 정 의원이 개랑 같이 사는데 같은 침대에서 사는데 그걸 가정이라고 하자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말의 인간성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 혹시 이걸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쟤들 똑같은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 싸움하죠. 가족을 해체해버리는 게 남녀 성구분을 해체하고 전통적 관점을 해체하는 게 사회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핵심 코어 부분이거든요. 이걸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빈 대학 교수, 골빈 페미니즘, 그 꼴통 페미니즘, 극좌스러운 극단적 페미니즘 하는 학자들. 뭐 페미니즘 중에 옛날 페미니즘 괜찮아요. 비교적 괜찮았어요. 뭐 박선영 의원 정도가 하던 거. 그 박선영 의원 저희보다 좀 저희 세대니까 그때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한 20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급진화돼 갔고요. 어마무시하게 꼴통스러워졌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그 대학 교수 그 학위 받고 뭐 그 강사질하고 교수질하기 편하다고 그거를 앵무새처럼 나발거리고 그걸로 글 쓰고 그것도 인용을 해서 뭐 위안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전쟁과 여성이 어쩌고 수컷으로 태어나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저 문재인이도 똑같죠.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떠들면서 중국제 태양광 모듈 사다가 금수광산을 태양광 모듈 음지 만들고 그거 떠들면서 저기 원전 닫아 걸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자들이 다 중국으로 건너가게 만들고 똑같잖아요. 하는 방법이 얘들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이 미국의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 음모 집단과 좌파 리버럴들이 미국 사회를 회쳐먹으려고 혹은 해체하려고 어떤 방식을 쓰고 있나를 보면 문재인 586 집단의 하는 방식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중동의 그 한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 또 미국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저항은 코로나 독재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그 주정부 중에 코로나에 대해서 일체의 강제적 행정명령을 한 적이 없는 주는 딱 2개 있습니다. 하나가 사우스다코다고 두 번째가 플로리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주정부는 어떠한 강제 록다운이라든지 저기 무슨 등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표방을 공식적으로 한 주가 텍사스와 미시시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이든은 이제 머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독재에 욕심을 내고 있거든. 코로나 독재를 끌면서 국가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그냥 주정부가 이렇게 퍽 내놓고서 정면으로 대항을 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그건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텍사스, 미시시피 같은 정책을 취하는 자들은 네안데르탈 사고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They are engaging in Neanderthal thinking. 네안데르탈 사고방식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한 까닭은 첫째는 이게 코로나 독재가 오래 가야 세계 경제 포럼이 말하듯 세계 경제 포럼 지금 코로나 독재 오래 가라 하고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면 자유세계가 폭망하고 중국이 이익을 보죠. 두 번째는
전면적 통제국가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약이 오르는 거죠. 지금 이게 내심인데 그레이트 리셋이 리셋, 그 다음에 전면적 통제국가의 실현, 이게 내심인데 바이든 집단의 글로벌리스트 카발의 내심인데 이게 그냥 빨리 이렇게 해체돼 버릴 것 같으니까 약이 바짝 오르니까 네안데르탈 운운을 하는데 이 바이든 아저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조상이 네안데르탈이요. 1000세대쯤 3만 년쯤 올라가면요. 3만 년, 4만 년, 4만 년이면 1300세대 되겠죠. 올라가면 그때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중동과 유럽에 살던 남부 유럽 이쪽에 살던 현생 인류랑 혼혈을 일으켜서 현생 인류에 튀어들어와요. 그 유전자가. 그래서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아온 현생 인류한테는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평균적으로 한 2, 3%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그 얘기 뭐냐? 저 백모의 1500세대, 1500세대 정도 위의 조상님은 뭐 아마도 할머니 쪽의 네안데르탈이었을 거예요. 이거 시청자님들도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냐? 네안데르탈 게놈이 해독됐거든요. 그게 2010년,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해독됐습니다. 2010년에 해독된 건 한 3, 4만 년 전께 해독됐고요. 2016년에 해독된 건 한 30만 년 전께 해독됐어요. 이거 누가 해독하냐? 제가 가끔 말하는데 그 독일 라이프치히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아마 노벨상 받을 겁니다. 그 양반이 이 해독 기술의 천재입니다. 2016년에 해독한 거는요. 30만 년 전 거라 이게 네안데르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이델베르거인이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건장합니다. 키가 한 180, 190 되고요. 아무튼 이 인류의 고인류, 현생 인류를 포함한 호모닌이라고 부르는데 호모닌 이 전체 뭐 거기엔 현생 인류, 네안데르탈 뭐 다 포함해서 제일 건장한 게 하이델베르거인이에요. 그 하이델베르거인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네안데르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거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냥 네안데르탈이에요. 자, 그럼 바이든은 자기 조상을 욕을 하고 있네. 이 네안데르탈이 좀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통 이제 병이 이게 유전병이다라 그럴 때 유전자 하나가 잘못돼서도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가 한 요런 유전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면은 자폐더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세트의 유전자들의 그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학문 분야가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의학에서.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출산도 제한을 하고 그러죠. 이게 확률적으로 뭐 99%인데 아이 낳으셔가지고 이 아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산모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산모는 굉장히 고민하죠. 낳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나서 그런 병을 안고 나와도 그걸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기르는 그런 위대한 산모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리스크 테이킹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울면서 그 낙태를 하는 산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좀 봤어요. 어쨌거나 이게 다 그런 기술들인데 거기서 그런 과학들이에요. 이제 이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이렇게 그 게놈을 해독하고 보니까 이 유전자의 패턴이 자폐랑 가까운 거예요. 이 자폐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화번호부를 1초만 딱 들여다보면 그 전화번호부에 쓰인 이제 뭐 200개 전화번호를 그냥 외워. 그런데 전화를 걸 줄 몰라요. 사물의 여관성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부는 전화기를 조작하기 위한 그 넘버링 체계를 말하는 거다. 숫자 체계를 말하는 거다. 이게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삐리릭 하고 전화가 가서 보면 상대방의 사람과 연결되는 거다. 이 연관성을 못 만드는 거예요. 자폐가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자폐다. 그 한자로 해석하면 스스로자,
폐쇄할 폐자. 그래서 스스로 안으로 폐쇄시키는 게 그게 자폐다. 아닙니다, 전혀. 한자 잊어버리세요. 자폐는요, 그냥 자폐라는 발음만 생각하시고 한자는 잊어버리세요. 그런 사람 보고 자폐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모욕입니다. 모욕이라는 게 누구에 대한 모욕이냐? 자폐를 아이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걸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제가 보기엔 가 없는 사랑이에요. 답 없는 경우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거든요. 그 자폐도 이제 여러 가지 저거가 있지만 오티즘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레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자폐가 되면은 부모도 못 알아봐요. 부모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사람한테 안기는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한 자폐를 가진 가슴 찢어지는 부모님들은 차라리 우리 애가 이제 정신박약, 정신발달 지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신발달 지체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람한테 안기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정신 장애자 무슨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막 강간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안긴다고요. 저도 그 전에 이제 자원봉사 비슷하게 그런 데 몇 번 가보면 처음에 무지하게 놀랐어요. 다 큰 여성분이 막 안기니까 꽉. 이거 뿌리칠 수도 없고. 그거 같이 안아줄 수도 없고. 황당하잖아요, 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 갈 때는 좀 미리 좀 교육을 좀 받는 게 좋은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말이 좀 3,000%로 샜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을 보면 우리한테 좋은 일 많이 해준대요. 저기가 우리한테 뭘 줬냐면 추위를 견디고 온대 이상의 레벨로 올라갈 때 면역력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 유전자랑 결합한 이후에 사람들이 쫙 가장 추운 한대 지역까지 전부 퍼져나가죠. 우리한테 좋은 일 많이 해준대요. 네안데르탈이 살았던 무렵에 살았던 많이 유골이 안 남아있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데니소반. 거긴 남아있는 게 손가락뼈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손가락뼈 하나를 보고서 이거를 왜 별도의 종으로 규정했냐. 유전자를 해독했거든. 아까 스반테 페보 아저씨가. 게놈이 해독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시베리아에서 발견돼가지고 뼈가 보존이 됐던 거예요. 게놈을 해독해 보니까 얘는 현생인류도 아니고 네안데르탈도 아니에요. 근데 데니소반 유전자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데가 있어요. 티벳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고산병 안 앓잖아요. 그 사람들 셰르파. 이 고산병이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 못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